첫 번째 달려볼까요? 도로 난입의 역주행까지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해보죠.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왼쪽을 주목해 주세요. 차도를 저렇게 당당히 걸어가는 저 남성. 어허, 이런. 자, 신호받고 멈추는 그때 갑자기 택시 쪽으로 오더니 페트병으로 확심하면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뭐 또 뭐라고 하든 또 다른 차도 중앙 쪽으로 가는데 또 차 오는데 설마 저 차에다 대고 또 확시 또 페트병 막 흔들면서 또 뭐라고 해요. 아하, 저 아저씨 왜 저럴까요? 자, 어느 동네를 가든지 꼭 저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저 사람도 나쁜 쪽으로 저 동네의 마스코트일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인데요. 경기도 파주 문산읍의 어느 도로입니다. 한 남성이 저렇게 지나가던 차들 통행을 방해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갑자기 차도를 인도마냥 걸어다니다가 차를 막고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페트병으로 여러 차들을 내리쳤고요.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이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뭐 대낮부터 술을 마신 건지 뭔지 날이 더우니까 별일이 다 있다면서 이런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자, 역시 제보 영상 이어갑니다. 자, 좌회전 대기 중인 불박차. 자, 그런데 뭐야 저거? 어이? 반대 차선에 여기 반대 차선에 왜 저기서 있어? 자, 차들이 지나가면서 빵빵빵빵 하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초지일관 꼼짝 않습니다. 음주일까요? 약일까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신호 바뀌니까 저렇게 쌩 갑니다. 자, 좌회전을 한 걸 보니 잠들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왜 저기 있었을까요? 자, 저게 서울입니다. 지난 9일 오후 2시쯤에 있었던 건데 지금 영상 그대로입니다. 역주행해서 좌회전, 저기 좌회전 차선도 아닌데 예. 저기 지금 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술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잠잔 것 같지도 않아요. 좌회전해서 가는 거 봤을 때는 뭔가 크나큰 착각에 빠져서 저렇게 지금 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사람들 왜 나한테 빵빵거려 그랬던 거?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다들 왜 저러지? 뒤에 뭐가 있나? 이렇게 착각한 것 같은데 저럴 때는 사실은 저도 비슷한 저런 건 아닌데 이 상향등 같은 거 이런 거 안 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열어서 얘기를 직접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어서 열으라면 창문을 열니다. 잘못 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알 겁니다. 딱 근데 네. 창문을 내렸더니 박지훈 씨 아니에요? 딱 그랬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건 왜냐하면 지금은 좀 낮이라서 덜한데 약간 어둡거나 이러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좌회전 한다고 들어가다가 앞차하고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흉기 난동범의 최후입니다. 하하, 또 흉기 난동이네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밤중 파출소로 성큼. 자, 입구에 멈춰 서더니 뭔가를 꺼냅니다. 아이고, 이런 흉기야, 흉기. 자, 들어오더니 야, 누구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막 하면 흉기를 횡설수설에 막 욕설까지. 자, 내려놔, 빨리 내려놔. 경고했지만 계속 헛소리만 발사하자. 자, 그 순간 텐션은 빠바바바바바바. 팀장님, 아무리 대한민국 경찰이 손발이 묶여 있다고 해도 파출소에 흉기를 들고 간다? 하하, 참. 지난 6일 새벽 2시경입니다. 경기도 연안 파출소에 저 해당 남성이 흉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저 남성은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주치 난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흉기를 들고 파출소 안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또 그리고 저분이 파출소를 찾아왔으면은 찾아온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뭘 요구해야 되는데 횡설수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차분하게 저 남성을 대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기를 휘두르니까 경찰에서는 흉기를 휘두르면 한 3번 정도 경고를 하거든요. 칼 버려. 그래도 계속 흉기 휘두르니까는 테이저건으로 쐈습니다. 맞고 이제 제압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흉기 같은 저런 량동을 부릴 때에는 엄정하게 단속을 하고 또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니까 절대로 흉기를 들고 파출소나 수사기관에 찾아가면 안 되겠죠. 예. 만약 저 사람이 과잉 진압이네 어쩌고 하면서 민원 넣고 그러면요,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연예인 업주도 당했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언 게스트하우스 내부의 문을 쫙 여는데 아이구야, 레기 쓰레기가
방 안 가득합니다. 침대 위에도 저렇게 있고 너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바닥이 안 보일 정도예요. 아우 지저분해. 아우 자 테이블 위에도 저렇게 술병 쓰레기. 아우 야 세상에. 자 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렇게 망연자실 방을 찍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피해가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배우 정정아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공개된 영상 보시면 객실 내부 상태는 그야말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바닥과 침대, 테이블까지 술병, 쇼핑백 이런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 씨는 그 사정이 어렵다고 하길래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이 달방을 두억에 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몇 달 반값 안 내고 밀리니까 야반도주했던 외국인, 노숙자 데려와서 빈 방에서 재우고 옥상에서 파티하고 가구 파손시키면서 고성방가했던 손님, 또 화장실 거울을 떼서 방에 붙여놨다가 떨어져서 벽지도 거울도 다 깨졌는데 이걸 한 구석에 몰아두고 대충 치워서 방치한 손님, 방값을 거의 제 날짜에 낸 적이 없는 손님, 이런 손님들이 줄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이 부분은 만약에 재물이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닌데 파손했을 때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여지는 있는데 매우 더럽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파손된지 확인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금액이 저 쓰레기 저 덤이 저게 얼마 정도 될지 계산도 가늠하기 어렵고요. 재판을 한다고 해서 법료 변호사 비용 같은 게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이제 주인이 이렇게 고스란히 손해를 지금 다 입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침팬지 동물원 탈출 소동입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공원입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에게 손짓하면서 내려와 빨리 막 이렇게 손짓. 보십시오. 끼끼 침팬지입니다. 공원 내부를 저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잡으려고 하니까 끼끼 하면서 또 저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심지어 잠시 후에 나올 텐데 벤치에 저렇게 손을 올린 채 사람 마냥 오늘 덥다 하듯이 일단 다행히 잡히긴 했다는데 자 소장님 심지어 침팬지 2마리가 탈출을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 8시 50분 정도에 대구 중구의 달성공원에서 사육 중인 침팬지 2마리가 사육사가 청소하고 있는 그 시간에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포획 작전을 펼쳤는데요. 2마리가 도망을 갔어요. 그중에 이제 암컷 1마리는 다행히 우리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 설득하니까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포획을 했어요. 근데 수컷 1마리는 도저히 그렇게 안 돼서 결국 마취총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포획 과정에서 사육사가 왼팔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종료까지 마취총은 3발이 사용됐고요. 관람객들이 좀 대피하는 수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기자. 그런데 또 그 뒤에 무슨 일이 또 있죠? 네, 이 암컷과 수컷 침팬지 중에 수컷 침팬지 마취총을 맞았었는데요. 이 회복 도중에 폐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수컷 침팬지 이름은 루디였습니다. 마취총을 맞고 그 야생동물구조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는데요. 그러다가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폐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예, 도심 한복판 시선 강탈입니다.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보이시죠?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옆 차선을 봤더니 한 무리 여성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저렇게 딱 지나가던 행인들도 주변 차량 동승자들도 찰칵찰칵. 자, 팀장님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시선 강탈인데요. 오늘 오후 12시 39분경 강남 일대의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태우고 질주를 했습니다. 도로를 질주를 했는데 알다시피 뒤에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실제로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보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서에서는 그 경범죄를 적용해가지고 일단 연행을 했어요. 파스로 연행을 했는데 조사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면서 비키니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이 사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시내에서 비키니 입고 질주하는 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예. 이제 지난해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땐 여성분 혼자였는데 경찰서 갔단 말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갔던 건데 마찬가지로 과다 노출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또 공연 음란죄의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출한 상태에서 예컨대 뭐 음란한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건 단순한 과다 노출이 아닌 형법상의 공연 음란죄도 성립할 여지도 있고요. 일단은 지난해 저렇게 오토바이 뒤에서 이렇게 노출해서 갔던 부분 중요 부위를 과다하게 노출했을 때 10만 원의 벌금이나 뭐 구류, 가료 가능하거든요. 경범죄 처벌법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알고 보니 찰떡궁합입니다. 자, 우리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이네요. 네, 점을 맹신하는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런 남성의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40대 남성이고요. 여자친구랑 1년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동안 정말 별의별 유치한 이유로 계속 싸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남성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길래 일단 얼떨결에 알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평소에 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걸 넘어서서 맹신하는 편인데 이 남자친구랑 궁합을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게 나왔던 거죠.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사연자. 혹시나 나중에 또 점을 보러 갔는데 그때 가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여자친구의 마음이 진심일지 다시 만나도 될지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연자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친입니다. 상희야, 너 진짜 너무한다. 성격 안 맞아서 헤어지자며 그 기세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고작 점 하나 보고 와서 태세 전환을 해? 너 아주 그냥 나중에 결혼하면 합방하는 날도 점집 가서 받아오겠다. 너 정신 차려, 동그라미. 야, 상희 혼자 드셨어요 지금. 다음은 여친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너 진짜 이기적이다. 나도 너랑 헤어지기 싫으니까 뭐든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궁합이라도 본 건데 아주 그냥 여자친구를 무당으로 몰아. 아주 그냥 그래 좋다, 헤어져 X. 야야야. 자, 우리 은배 오빠부터요.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사실은 점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점은 취미로 보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뭐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보는 것이지 완벽하게 신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친구가 점을 보면서 그랬다 하더라도 남자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게 낫지, 저건 내가 보기에는 점 가지고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마음이 좀 불안한 거를 남자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면은 점 가지고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채팅창 분위기도 약간 좀 갈리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일단은 핑계 같거든요. 궁합이 좋다는 거는 아마 뭐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뭔가 정리하지 말고 계속 다시 만나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돌아왔잖아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 사람인데 돌아왔다면 정말 점 때문에 계속 그런지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다면 그때 차세요. 차시라는 거 말 말고 그때 정리를 지금 하시면 보고 계신다니까. 그때 정리를 하시고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을 바로 이 점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는 약간 가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도요, 짧게. 사실 맹신한다는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분도 헤어지고 나서 자꾸 미련도 남고 생각도 나고 좀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가서 점을 보고 원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덥석 이렇게 연락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X 선택을 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은요. 우리 소장님 얘기 들어봐야지. 왜 이래. 자, 소장님. 네, 이 사연자가 40대 남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면 저는 결혼하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궁합이
궁합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면 남녀 관계는 결혼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책임이 더 강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내가 뭐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꾸렸을 때 나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선택했어라는 생각을 할 때는 내가 그것을 힘든 것도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아 궁합이 좋다 그래갖고 내가 결혼했더니 사귀었더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그럼 나중에 참기도 좀 어렵고 더 많이 화가 나요. 그래서 궁합에 너무 의지하는 만남 저는 반대합니다. 확실히 뭔가 이게 있어, 울림이 있어.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네, 콜라님 앞으로 점점 피곤해질 것 같아요 하셨고요. 안나수다님 점집 너무 많이 다니면 돈만 날리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 듣게 되고 아무튼 안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동현님도 맹신할 정도면 위험한데요 하셨지만요. 강차연님 그래도 재미로 한두 번 궁금할 때 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